예, 뉴스룸이 끝난 뒤 유튜브로 또 시작하는 뉴스룸 뒤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연이어 일어나고 있죠. 안타까운 이야기도 많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일부 해외에서는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동 잠금 장치라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도입하자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경제산업부 오원석 기자가 스튜디오에 지금 나왔습니다. 오 기자 안녕하세요. 예. 제가 먼저 안내 말씀을 좀 드리면요. 유튜브로 의견과 그러니까 댓글을 통해서 의견과 또 아이디어 등을 주시면 저희가 오늘 두 분을 선정해서 영화표를 2장씩 보내드립니다. 소개는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술을 마시면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영상을 잠깐 보긴 했는데 술을 마시면 차에 시동이 아예 안 걸리게 한다. 어떤 원리로 그게 가능한 건가요? 최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타까운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굉장히 많이 잇따랐습니다. 그 9살짜리 아이 이야기도 그렇고 그리고 떡볶이를 배달하고서 돌아가시던 그분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차라리 아예 운전을 못하게 하자. 술을 마시면. 그러면 운전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뭐 주변 사람들이 말리면 가장 좋겠지만 예. 그런 일이 사실 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높으니 차라리 차에 시동을 아예 안 걸리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한 게 경찰관들이 쓰는 그 음주 측정 차량을 예. 일종의 차량 시동 장치에 연동을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측정기를 해서 운전하기 전에 그걸 무조건 한번 부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일단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차량에 설치된 음주 측정기를 이렇게 입으로 불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이 되는데요. 예. 여기서 패스, 그러니까 통과 판정을 받으면 그대로 정상적으로 시동이 걸리는 거고 불었을 때 페일, 그러니까 실패, 음주가 측정이 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요. 지금 국내 한 업체가 이제 해외에도 저런 장비를 수출한다라고 해서 나온 영상인데, 그러니까 음주 측정기를 운전하기 전에 불어서 패스가 떠야 시동이 걸린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친구랑 어떤 A라는 사람이 B와 술을 마셨는데 B는 술을 안 마셨고 A만 마셨어요. 근데 A 차고 A가 운전을 하려고 해요. 근데 술을 안 마신 B가 불고 그다음에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시동이 걸리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한번 최초 시동을 건 이후에 주행 중간중간에 지속적으로 음주 상태를 측정하도록 하는 장치까지 고안이 돼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거나 뭐 이럴 염려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럼 뭐 아이디어를 내서 또 방안을 만들어서 대응을 또 할 수도 있겠군요. 해외에서는 실제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네, 의외로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좀 도입을 했는데요. 좀 알아보니까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음주 운전 범죄 전력이 있거나 그리고 안전 운전이 필수인 그 통학버스 일부 차량에 저런 장치 설치가 이미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총 50개 중에 36개 주에서 도입을 했고요. 실제로 2006년에서 2018년까지 보니까 음주운전 사망자 수를 한 20%가량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또 재밌는 게 지난해 낸시 펠로시 전 그 미국 하원 의장이죠. 이분의 남편이 음주운전에 걸려서 법원에서 저 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당신 앞으로 저 장치를 무조건 해야 돼. 왜? 또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 그런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낸시 펠로시 미 전 하원 의장의 남편도 음주운전하다가 걸려서 적발됐다고 그랬고요. 만약에 난 이거 나 장치에 안 달겠어. 내가 운전할 때마다 이걸 꼭 불어야 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실제로 유럽연합에서는 예. 음주운전 후 적발됐을 때 이 장치를 설치를 할 것이냐 혹은 아예 운전을 금지당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약간은 이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운전자가 다 대상이 아니고 음주운전에 기존에 걸렸거나 또 사고를 냈거나 이런 특정 대상자, 이 사람이 좀 음주운전할 가능성이 높구나 이런 사람들의 차에만 장착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모든 차량에 적용을 해가지고 모든 운전자에 대해서 검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재범률을 낮추는 게 이 장치의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에 좀 구성을 했는데 2021년 우리나라 자료입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15,000건 가까이 나왔는데 재범률이 45%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운전사고를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람들이 버릇 못 고치고 2명 중에 1명이 또 운전대를 잡는다는 얘기겠죠. 술 먹고. 그러네요. 실제로 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끊기 어렵다는 마약 사범 같은 경우에 재범률이 33%, 30%대였더라고요. 절도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절도를 저지른 사람이 다음에 또 절도를 재범하는 경우가 한 22% 정도인데 예. 음주운전 재범률이 한 45% 정도 되니까 거의 2명 중에 1명은 또 음주운전으로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안 걸린 걸 빼는 게 아니라 걸린 것만 놓고 봐도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안 음주운전 걸린 거 보면 사실 더 많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예인이나 누구나 음주운전 걸려서 기사가 나오면 그 댓글들에 달리는 것들이 걸린 게 저만큼이지 안 걸린 거면 부지기술 거다. 예. 얼마 전에도 뭐 연예인이 있었는데 여러 번 걸린 적이 있었죠. 맞습니다. 가수 호란 씨였는데요. 3번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실상 방송에서 퇴출당했다가 모 방송에 복귀했다가 큰 논란을 좀 빚은 적이 있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음주를 하면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이 시동 잠금 장치를 우리나라에서도 시범적으로 해본 적이 있다고요. 네, 가깝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였는데요. 3개월 동안 제주도를 비롯한 일부 그 관광지에 있는 렌터카 업체랑 협약을 맺어가지고 3개월 동안 운영을 했는데 렌터카 40대에서 총 운전자 672명이 이 측정에 참여를 했고요. 예. 실제로 측정 횟수는 8,700회 정도 이루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 다음에 나오는 수치가 저는 대단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예. 실제로 이 8,700번 정도 음주 측정을 하는데 음주 상태가 검출된 건수가 무려 568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5%에 해당하는 거죠. 예. 예를 들어 뭐 앵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운전을 하면서 야, 요즘 사람들 누가 음주운전 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텐데 실제로는 렌터카 통해서 600명, 670명 대상으로 해보니까 무려 6.5%가 음주 상태가 검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음주운전이다라는 그 기준을 가르는 게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인데요. 예.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 검출돼서 실제 장치에 의해서 시동이 걸리지 않은 그런 사례가 86번으로 나왔습니다. 1%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해당하는 거죠. 운전을 했으면 단속되고 벌금도 먹고 심하면 구속도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무려 1%. 1%. 거죠. 예. 근데 더 의아한 게 이 렌터카에는 자, 음주 운전 시 시동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운전자들은 무조건 한번 불고 시동을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한 사람이 일단 단속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1%가 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보다 주변에 음주운전이 정말 이렇게 많구나라는 게 진짜 실제 현장, 필드에서 확인된 사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약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재미로. 같네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되는지 보자. 이런 시도한 사람도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뻔히 이게 안 걸리는데 술 먹고 해보는 사람들이라는 게 또 1%가 된다는 게 좀 저희가 일단 그렇게 이해해야 마음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들잖아요. 이 장치를 쓰려면 얼마나 드는 겁니까? 실제로 저희가 업체 그 한국에 있는 업체에 예. 좀 문의를 해봤더니 비용은 총 한 220만 원 정도 드는데 220만 원에 사실은 차량을 바꾸게 되면 해체 비용 그리고 바꾼 차량에 대한 설치 비용 어떤 부가적인 비용들도 조금씩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220만 원 정도니까 아주 그렇게 값싼 장비는 아니라고 볼 수 좀 있겠습니다. 예. 예, 그러네요. 그러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음주 운전 전력자나 재범자나 사고를 냈거나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거 설치하지 않으면 차 운전 못한다. 미국의 일부 주처럼 그렇게 한다면 또 그 사람들이 비용을 내거나 또는 국가랑 뭐 반씩 내거나 이러면서 또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맞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이런 장치 의무화 법안 대부분이 실제로 주취자 그러니까 음주운전 적발 그 차량 주인한테 이 비용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나라 예산으로 나라 예산으로 부착을 의무화한다는 그런 조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비용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건 뭐 사실 지금 법안이 많이 올라가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그 지금
법안이 너무 많아서요. 예. 제가 몇 건만, 2건 정도만 지금 대표적으로 좀 소개를 하려고 갖고 왔는데요. 예. 2021년 여름에 7월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소병철 의원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이 장치 부착 의무를 포함시켰고요. 그리고 지난해 12월 달에는 강준현 의원이 이번에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에다가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거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 그 법안마다 사실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병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모든 차량에 좀 부착을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 차량에 좀 부착을 하자는 논의였고, 그리고 강준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린이 통학 차량, 학원 차량, 그리고 버스 노선 같은 그런 어떤 안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차량들에 좀 부착을 하자 이런 쪽에 좀 집중이 돼 있었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횟수. 그러니까 음주 운전으로 몇 번 적발된 사람의 차량에 좀 부착을 하는 게 낫겠느냐 이런 논의는 아직도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을 그러니까 어떻게 설정할지. 맞습니다. 실제로 강준현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그 법안 같은 경우에는 총 3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다음 4번째에 다시 면허를 따서 운전을 시도할 때 부착을 하자. 이렇게 좀 명기가 되어 있던데 예. 실제로 미국이나 다른 유럽보다는 그 기준이 굉장히 좀 강력한 거죠. 예. 실제로 깔리는 것도 그런 장치가 설치되는 것도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3번 하는 사람은 아예 면허를 안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면? 아마 그렇게 많은 이 정도 국민들이 장치가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예. 예. 그리고 이걸 뭐 국가 현재 법안에는 국가 예산으로 한다고 하지만 음주운전이 뭐 벌금도 세지만 한번 걸리면 이 비용도 이제 다음에 본인 차를 운전하려면 이걸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정도의 부담은 또 져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본인이 그게 부담된다면 사실은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되죠. 맞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앵커랑 저랑 지금 나누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아이디어들, 사실 이 법안들이 국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에 올라간 다음에 다양한 논의를 거치고 법안이 합쳐지고 쪼개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는 이 과정이 없었다라는 거죠. 예. 현재는 이제 일부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발의한 것도 오래됐지만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는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실에 슬쩍 좀 여쭤봤는데 예. 굉장히 좀 적나라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좀 관심이 집중되는 법안이 아니어서 좀 논의가 늦어진 감이 있다. 이렇게 좀 답변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지금은 관심이 좀 없어서. 근데 최근에 음주운전 안타까운 사고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이 되지 않을까. 물론 기준을 두고 뭐 전 국민에게 다 한다면 매번 운전할 때마다 이걸 해야 된다. 만약 뭐 택시 기사님도 해야 된다. 매년 운전할 때마다 이거 불어야 되냐. 그것도 기계도 많이 있으면 어떤 감가상각이 또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불만들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 특정 대상자, 특히 전력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설득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충분히 좀 듭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오늘 한 의원실 관계자가 귀띔해 주기를 예. 최근에 안타까운 사건들이 좀 연달아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예. 실제로 해당 법안이 좀 곧 논의에 착수할 것 같다라고 저한테 좀 귀띔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14년 동안 국회에서 별로 논의 진척이 없다가 예. 최근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아니냐 이런 좀 의견을 좀 전달해 주셔가지고 좀 가슴이 좀 아프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온 의견들을 보면요. 방금 주신 분은 덕 부장님 법안 통과가 하세월이겠네요. 라는 의견 주셨고요. 시모님 이 의견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음주운전자는 번호판부터 빨간색으로 바꿔줘라. 번호판 빨간색으로 음주운전자 낙인을 찍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런 의견을 시모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본인 차인데 음주운전자가 이제 남의 차를 계속 운전해 버리면 또 이것도 곤란한 지경이 돼서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댓글 저희 김 작가가 뽑은 댓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궁 이지스님, 자동차 제조사에서 알코올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생산하도록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이 다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테이크5님, 분명히 음주운전 사고 살인은 살인인데 과실치사급으로 처벌하니까 항상 이 모양이 된다. 3번 걸리면 운전면허 평생 압수해야 된다.
그리고 술은 20만 원어치 처마시고 이제 그대로 읽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술은 20만 원어치 처마시고 대리비 몇만 원 아끼려 운전대 잡는 알뜰한 놈들이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건빵님께서는 술집에서 카드 결제를 하면 자동차 문이 자동으로 잠겨서 문이 안 열리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네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건 약간 뭐랄까요, 틈이 있을 것 같아요. 얻어먹은 사람들이 이제 음주운전할 경우는 잡을 수가 없어서 오히려 얻어먹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약간 상대적 우위가 있을 수가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요즘 카드 결제랑 스마트폰으로 자동차 문도 여는 시대니까 그러네요. 카드 결제 문자 메시지가 스마트폰에 도착하면 예. 스마트폰에서 자동으로 자동차 문이 안 열리게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예. 것처럼 얻어먹으면 도루묵이죠. 그렇죠. 이건 일단 더치페이가 활성화된 다음에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낭만파님, 이분 의견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습관이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범률 칠판에 나와 있는데 44.8%. 예, 2명 중에 1명이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린다는 게 마약 사범 검거 재범률은 33%인데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가장 좀 충격적인 좀 숫자가 아니었나. 예. 그러게요. 낭만파님, 오은석 기자님이 맞는 말이라고 바로 했으니까 이분에게 영화 상품권 2장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소피아님, 음주만 감지되는 건가요? 다른 약물도 감지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예, 저희 PD가 이제 마약 얘기하냐고 묻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요즘 약물한 사람들이 워낙 늘고 있어서 요즘 관세청 통해서도 마약 적발 건수가 워낙에 늘고 있다 보니까 예, 실제로 마약을 하고 운전을 하다가 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예. 것도 좀 소식이 좀 있었죠. 예. 좋은 생각 같습니다. 예, 같이 그것도 걸리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모모랜드님 의견 주셨는데 핸들에서 운전자의 수면 음주 형태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필수 과제가 될 수도. 다음 과제는 무인자동차 도로. 이제 음주운전과는 좀 관련이 없지만 졸음운전을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졸음운전도 엄청 위험하긴 해요. 근데 본인의 과실이라고 심한 경우는 과실인데 본인의 컨디션도 본인이 관리해야 되니까요. 잠깐 찾아오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건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졸음운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자동차 제조 브랜드에서 예. 전국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제조 회사에서 졸음운전을 막을 기술들을 지금 개발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한 십수년 전쯤에는 모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의 눈동자를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의 눈동자가 좀 감긴다든지 혹은 눈동자가 좀 불안하게 움직인다라든지 그럴 경우에 경고음을 내주는 그런 시스템을 좀 실제로 개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그러네요. 예. 요즘은 그러니까 잠깐 고개를 갸우뚱한다든지 또는 말씀하신 대로 오원석 기자가 얘기한 대로 눈동자를 보고 있다가 워낙 센서들이 잘 발달돼 있으니 맞습니다. 졸음운전을 하게 될 경우 이제 뒤통수에서 찬물이 확 나오는 그런 시스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이것도 실제로 제 차량 같은 경우에도 계기판에 제가 핸들 조작을 약간 좀 이상하게 평소와 다르게 하면은 그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라고 커피 잔이 그림이 딱 뜨면서 경고음이 울리거든요. 예. 쉴 시간을 알려주는 건데 예.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아마 그 졸음운전 방지 시스템이라든지 예. 그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아마 정확도가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번에도 느꼈지만 조원석 기자는 항상 첨단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차는 저에게 일절 말을 걸지 않는데 커피 마시라고 말도 걸고 차가 알겠습니다. 그 앵커 차는 굉장히 지저분하다라는 썰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견을 또 주시면 저희가 임금님 귀에 캔디님께서 의견을 주셨네요. 썩 좋은 의견 같진 않은데 영화 티켓 또 내놔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앞에 박앵커님 영화 티켓 내놔. 그리고 뒤에 또 내놔 해서 저희가 또 달라니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순하다는 거는 이미 입증돼서요. 예. 그래서 오늘은 아까 낭만파님, 음주운전은 습관이야님과 그다음에 임금님 귀에 캔디님 또 달라고 해서 또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없죠? 예. 문제 없습니다. 네. 오늘 오원석 기자와 함께 음주운전 시 자동으로 시동이 안 걸리는 잠금 장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원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이번 주 금요일은 오픈 뉴스룸이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재정비의 시간을 갖고 있어서 오픈 뉴스룸이 없고요. 뉴스룸 T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